지금 현재 그 분양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22년 1월에 입주하는 루원 SK 1차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필로티 2층이고 분양가가 4억 300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세는 한 6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이 된 거고요. 그 아직 청약이 가능한 제 통장이 남아 있거든요. 이 청약 가점이 그때 23년부터는 제가 70점이 돼요. 그리고 다자녀 특공 점수가 75점이 되고요. 이게 약간 고민인 게 루원 분양권을 등기를 치게 되면 이 통양 가점이 리셋이 돼버리니까 통양 가점이 이제 사라지고서 아깝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지방의 아파트는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가지고 그냥 지방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매도하고 청약 가점 23년도에 더 높은 점수를 해서 더 상급지인 곳으로 청약을 하는 게 좋은지 조건적으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점수. 저 이렇게 큰 점수 있는 사람 처음 봐요. 그러니까 결혼 일찍 하고 무주택 오래 있고. 지금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점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방송을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나 청약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이제 제가 답변 드렸던 거를 보면은 너무 불확실한 거에 미래를 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왜냐면 점수가 다른. 이번에 얼마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3개 블록 분양을 했어요. 지식정보타운은 뭐 명실상부 최고 입지거든요. 거기는 명실상부 최고 입지고 거기다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전용 8사 기준으로 가격이 주변에 레미안 슈르라고 있는데 입주한 지 12년 된 아파트예요. 그거 대비해서도 8억 정도 쌌어요. 전세가 대비도 비싸죠. 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거기 컷이 69점이었어요. 아, 당첨될 수 있는 컷이요? 네, 당첨 컷이 69점이었고 여기 지금 다자녀로 청약시 75점이라고 하셨는데 75점이면 거의 인기 많은 타입의 인기 평형에 들어가도 될 정도의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권에서 나오는 청약 뭐 서울이든 뭐 어디든 요지에 거의 다 될 만한 점수예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대가가 루원시티라고 한다면 루원시티 거를 매도할 것 같아요. 매도하고 더 상급지의 청약통장을 쓸 것 같거든요. 네, 23년 정도 됐을 때 상급지의 청약통장을 쓰시는 게 재테크로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루원에서 사시게 등기 치신다고 하면은 그냥 실거주를 하시는 것일 거고 네. 루원을 만약에 매도하지 않고 재당첨 제한으로 수도권은 청약통장을 못 쓰니까 지금 67점인 본인의 청약통장을 지방에다 쓴다. 근데 지방에 쓰기 너무 아까운 점수예요. 사실 실거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분양권 입주할 거 가지고 계신 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23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23년도에 75점짜리 거의 무적 통장을 가지고 예, 좀 좋은 데에 청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혼을 몇 살 때 하신 거죠? 23살 때. 23살 때요? 네. 어우, 야. 결혼 빨리 하시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결혼하시고. 근데 그때 또 어릴 때니까 몰랐어요. 그게 고생인지. 그런 거 모르셨죠. 네, 좋았지. 그 아이가 아들 셋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왜 뉴스에 나오는 그 무용담에 나오는 당첨자들 있잖아요. 네. 지금 본인이 그런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지금 와이프가 또 딸 하나 더 갖고 싶다 그래갖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달달이 내고 있는 이 월세가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가에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경매 쪽으로 또 상가 경매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가 경매가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된 거라서 제가 막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멘토님들이 이렇게 제가 자영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가 경매를 하는 거에 관해서 어떤 혹시 조언이 있으실지 한번 듣고 싶어서. 일단 상가 경매의 장점은 꾸준한 월세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좀 강점이고 네. 또 하나의 장점은 본인이 잘 투자하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어요. 단점은 제가 주변에 보니까 상가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상가를 예를 들어 10개 투자하면 그중에 특히 경매로 투자하면 7개가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는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3개가 미담이 되고 7개가 실패담이 되는데 실패담은 다 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 강의 공지를 봤는데 거기 본인이 성공 사례라고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처절한 실패 사례가 될 거예요. 제 경험상은. 낙찰받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낙찰받고 3년 뒤, 5년 뒤에 가치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가를 좋아해요. 아파트 다음으로 저는 상가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철저히 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요새 느끼는 거는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월세 수익보다는 나이가 많다면 월세 수익이 되게 중요해요. 뭐 은퇴 얼마 안 남은
뭐 50대 분들은 나이가 젊다면 월세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상가도 중요하다라는 거가 요즘 들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재의원님도 밖에 들으셨죠? 네네. 왜냐면 저희는 다 이제 이미 이제 이게 되게 사이클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 상가를 관심을 가졌던 게 종부세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아파트나 주택으로 채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안으로 시작한 게 상가였는데 뭐 저는 상가 수익도 나고 또 실패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개연님 방송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이게 분명히 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상가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월세 수익보다 땅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상가를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3억에 사면 대출을 뭐 싸게 하면 뭐 2억 4천이나 뭐 2억 7천 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금 한 무피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상가를 3억에 못 팔게 되면 내가 2억 7천에 빚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뭐 빚을 많이 땡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건물 본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환금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은행에서 차익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앞단에서 낙찰받고 당장 뭐 월세 들인 수익률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좀 이제 투자한 지 10년이 이제 넘은 사람들을 제가 겪어보니까 앞단의 수익보다 그걸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의 끝은 매도거든요. 매도 아니면 상속 증여 이런 건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보고 해야 된다. 사실 부동산 투자 마찬가지가 뭐 월부에서는 대부분 사실 잘 실패를 안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부동산 투자하다가 실패한 경우 되게 많고 저도 이제 상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경매도. 근데 안 가르치는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제가 솔직히 뭐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 다 봐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혼자 사고 왔는데 이상한 거 하는 게 아파트는 그나마 거의 10중 8구는 성공을 하는데 상가는 이제 10중 8구는 실패를 하니까 걱정돼가지고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내가 이게 매도가 될까? 아니면 내가 얘가 공실인 경우에 만약 지금 임차인인 경우, 그러니까 로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재의원님도 그랬던 거거든요.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이 나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플랜 B를 둘지도 생각을 잘 해두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그 직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자영업과 이제 부동산 공부를 위해서 그쪽에다 시간을 투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퇴직을 하신 거예요? 퇴직을 했어요. 저도 지금 불안감이 크긴 해요. 근데 저도 한 1, 2년부터 계획을 잡고선 이렇게 해보자 했던 부분인데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한 부분이라 한편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선 계속하고 계속 다지고 있는 중인데도 불안감은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시간 투여를 3개로 분산시키는 게 난지 둘 중에 하나 어느 가를 선택해서 그쪽에 이제 몰입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나을지. 본인이 생각할 때 직장 생활은 일단 나왔지만 시간 투여나 에너지를 많이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노력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조금 노력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조금 노력해도 할 수 있는데 그 남은 시간에 제 거를 연기하는 거를 못 하기 때문에 너무 하루에 버리는 시간이 그 직장 내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김 과장님께서 투자는 예를 들어 본인이 지금 1년 열심히 하면 얼마 정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종잣돈 5천만 원 있다 하면은 확실하게 내볼 수 있다. 없죠. 확신 없어요. 그러면 자영업은 어떠세요? 자영업은 제가 좀 자신이 좀 많이.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자영업 하면은 1년에 지금 아까 월 300이 매출은 아니죠? 월 순이익이죠. 그러면은 순이익이 1년에 얼마나 나실 것 같으세요? 순이익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좀 많이 났어요. 기업들하고 회사들이랑 거래가 좀 많아서. 그때는 뭐 순이익이 월 1,000만 원 정도씩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그렇고 제가 직장을 병행하면서 좀 더 매출을 크게 일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묵혀놓고 직장에 좀 이렇게 일을 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이쪽에 시간 투여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영업에는 본인이 시간을 얼마나 얼마 투여하면 될 것 같아요, 자영업은? 월부에서 배웠거든요. 월부에서 강의 들으면서 그 시간을 완전히 루틴을 잡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새벽에 일어나고 두서가 없이 막 일하고 하고선 그렇게 이제 성과 냈는데 월부에서 루틴을 완벽하게 잡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1년째는 이 루틴을 그대로 하면서 자영업에 일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공부 시간을 완전히 잡았거든요. 내가 언제 몇 시에 공부를 해야 될지, 언제 몇 시에 자영업 일을 해야 될지 완전히 잡은 상태라서 하루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된 상태예요. 그때 강의 열반스쿨을 들었을 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보다도 저 자신의 멘탈을 잡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 투여를 하고선 제 계획을 잡은 거를 매일 이제 점검하고 체크를 하는데 그것만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시키고 간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좀. 이제 그러면 지금 본인이 1억 2천 정도 만약에 버신다 하면은 네. 그 중에 이제 아까 생활비가 지금 월 600이 들어가니까 7,200 정도가 생활비가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 4, 5천 정도가 지금 본인이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회사님이 뭐 나왔으니까 떠나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자영업과 부동산 투자 이 두 개는 어차피 자영업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하고 성공하신 선배들을 보면 자영업으로 번 돈을 다 부동산 투자로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아파트를 사서 이제 축적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처럼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자영업을 확고히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확고히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처자식한테 줄 돈이 없잖아요. 저는 조금 자영업을 좀 철저히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김 과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한 게 아까 이제 너나이님 얘기 말씀대로 하라면 사실 동의하거든요, 너나이님이었으면. 이제 앞으로 어차피 주택을 소유를 못 하게 돼요, 몇 년간.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약점수를 잘 활용하면 진짜 뭐 내 순자산을 뭐 10억 이상 불릴 수 있는 어떤 여건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진짜 김 과장님이라면 한 3년, 5년은 자영업을 정말 빡시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회사 매출을 예를 들어 뭐 20억, 30억, 40억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한 청약을 왜냐면 사실 회사 운영도 쉽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배울 거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배울 게 많고 10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1년 동안 자영업하면서 세상이 배웠죠. 이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사실은 자영업은 제가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많아요.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쉬워요, 진짜. 내가 일 안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가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주택도 사실은 김 과장님 주택 투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히. 솔직히 내가 이거 사면 얼마 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사실 주택 중에 아파트는 뭐 그거 잘 몰라도 사실 그냥 어느 정도 남들 좋다고 하는 거 사놓으면 잃진 않아요. 길게 보면 10년 지나면 다 벌어요. 상가는 잘못하면 진짜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내가 아까 말한 3억짜리 대출 집에 사서 2억 7천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3천만 원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집 안 팔린다거나 그 임차에 나간다거나 그 은행에서 그럼 임차에 나가면 빚 상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일부 상환을 해야 돼요. 뭐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내가 자산을 갖고 있어도 팔리지가 않으면 내 자산이 3억이 거기다 꼬라 박아야 돼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공실도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 투자를 피하려고 이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거를 가는 건 전 맞지 않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김 과장님처럼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솔직히 성공한 사람 거의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뭐 여기 옆에 꼬크님도 있고 나임도 있지만 저는 오래 했잖아요. 저랑 오래 한 친구들이 15년 이렇게 같이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임님이나 꼬크님만큼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오래 했어도 의미가 없는 시기가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좀 똑똑한 친구들이 빠른 길로 막 가려고 하거든. 그 길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걸 해보니까 사실은 좀 이게 단기간에 끝날 뿐은 아니더라고요. 자영업도 잘하려면은 제가 볼 때 10년 이상 가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을 가라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얼마 전에 저희 서민가프 나오셔가지고 곰팡이 하신 분 봐줬죠. 그분도 사실 5년 10년 되셔야지 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자영업과 부동산 상당히 잘 맞아요. 그리고 접근 방법은 맞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욕심에서 다 하고 싶지만 그러면 사실은 내가 시간 투여를 못하면 그만큼 나의 어떤 경쟁력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자영업은 그렇잖아요. 나 말고 경쟁자가 있는데 근데 거기 시간 투여를 안 하면 그만큼 또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루틴을 잘 잡아놨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은 되긴 되는데 조금 저는 그래도 자영업에 더 공고히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가졌으니까 꾸준히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회사를 그만두셨잖아요. 지금 매달 현금을 600을 필요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회사를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회사는 10월 말일부로 하고
아, 그래요? 음. 그럼 이제 얼마 이번이 안 첫 달이겠네요. 네, 그럼- 첫 달.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달 매출이, 자영업의 매출이 600이 안 되면, 네. 이제 이번 달부터 마이너스 현금흐름이신 거예요. 지금 한 7개월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네. 게 네. 제가 1년 전에 했다가 다시 들어온 게 나라에서 해주는 실업급여에서 재취업 네. 수당이라 갖고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퇴직금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은 네. 한 200만 원씩 또 한 6개월, 한 17개월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 그거는 일단은 7개월 정도의 시간은 향후 확보는 7개월 해놓는 정도는 네, 그래서 음. 그 기간 동안에 한번 많이 몰입을 해보자.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7개월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생활비 수준 이상의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매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왜 더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노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거 매도하면 현금 얼마 나오니까. 그러면 근데 또 이렇게 맞아요. 되면서 지금 이제 진짜 사업에 몰입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그게 안 되고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네. 무너져 내리면은 그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너바님 말씀이랑 너무 동감인데 투자 공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업으로 안 해야 되는 상황이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좀 줄이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네네. 뭐 강의 듣고 이 개념 이걸 좀 줄이자 이게 아니라 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업 사업 생각만 하셔도 지금 아, 되게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너바님 이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아, 예. 투자 공부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네. 김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가족들은 이미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가족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지금 제 직원들 있잖아요. 네. 직원들 강남 쪽에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의 주당 한 70-80시간을 계속 갈아놓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김 과장님은 훨씬 더 중요한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지금 그래도 제가 그렇게 그런 게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7-80시간 갈아놓아야지 이게 회사가 유지가 돼요. 또 얼마 전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근데 내가 막 되게 조금만 갈아넣어도 잘 돌아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자영업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자영업은 진짜 잔인한 게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웬만한 사람은 그냥 직원인 게 나아요, 솔직히. 자영업 대표가 가져진 어떤 그런 무게는 네. 웬만한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솔직히. 김 과장님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월급쟁이 때 생각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어요. 월급쟁이는 사실 너무 편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저는 웬만한으로 내가 내 스스로 루틴이나 이런 거 관리하지 못하고, 네. 다행히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데 또 다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순이익이나 그런 거는 안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와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시스템을 못 만들면 계속 내가 갈아넣어야 되거든요. 갈아넣고, 네. 그럼 내가 사람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나 투자도 되게 쫓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한 6개월 동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행히 그런 걸 해놓으셔서 너무 잘 해놓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단은 여기 푹 빠져가지고 갈아넣는 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려워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몇 년간 했거든요. 몇 년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루틴이 잡아가려고 하는데 네. 저는 근데 사실 투자를 10년 이상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투자보다 자영업이 훨씬 힘들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김 과장님 생각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